서울을 떠나 춘천으로 향하는 수도권 전철 경춘선. 춘천에 도착할 무렵에 잠시 발걸음을 멈춘 김유정 역입니다. 본두덕에 지어진 새역사 옆으로 지난 세월 경춘선 철도의 역사를 함께한 옛날 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와, 오, 야. 안녕하세요. MBC 테마기행 오늘도 길 위에서 인사드리는 최주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심하고 이렇게 인접한 지역인데도 아주 평화롭고 한가롭고 아주 조용한 마을이에요. 신리의 마을이라고요. 이름에도 아시다시피 이 소설가 김유정의 작품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 예술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이면서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곳 춘천 신리의 마을로 떠나봅니다. 오케이, 렛츠고. 살아온 14살이 내려쬐는 춘천시 신동면 신리의 마을. 금병산 자락으로 둘러싸여 아늑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떡시루를 닮았다 하는데요. 춘천말로 시루를 실라고 부르면서 신리의 마을이 됐대요. 신리의 마을이 유명해진 건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유정 작가 때문인데요. 강원도의 소박한 모습을 토속적인 언어로 그려내면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소설가입니다. 그의 일생과 작품을 정리해 놓은 김유정 문학관이에요. 1908년 춘천 신리의 마을에서 태어난 김유정. 봄봄, 동백꽃 등 이 주옥 같은 소설을 남기고 짧은 생을 마감했지요. 작품마다 넘치는 해양미와 농민의 고단한 삶이 배어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요? 예, 지금 읽어도 참 재밌잖아요. 잘생겼어요. 예, 검은색 키도 컸답니다. 상당히 키도 크고.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일화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구술한 거에 보면은 쭉 가다 개울을 건들 때 이렇게 바지를 걷고 건든 게 아니라 제자들 불 앞에서 물구나무 서서 개울을 막 건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등 소박하고 그 순진하면서도 고집은 황소 같은 고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1930년대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소설가 시인들이 여기 모였다. 문화 예술계 인사드리고 문학계 시인과 소설. 아주 작가가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잘 그렸네요. 쭉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고증을 하고 자료 집어넣고 해서 아주. 마당으로 나왔더니 마치 소설 속으로 들어온 것 되겠고 요거는 점순입니다. 아, 점순이. 예. 그 봉필영감 점순이 아버지가 되겠고, 크지 않는 점순이 키가 자라야지 시집들가 따르고 대를 쌓이러 온 나는 저 키 클 때를 기다리다가 4년 세월을 가고 기다리고 하는 과정이 그대로 상징화시켜 써놨습니다. 김유정 선생님 소설 속에 여성으로 많이 나오는 점순이 그다음에 뭐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었는데요. 이 소박한 정겨움과 책 향기가 물씬한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옛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볼거리들도 많았습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음식 막국수도 소설 속에 나오거든요. 그때 그 모습처럼 신례마을 주민들과 함께 재연해 보면서 그 시절을 추억해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제로 그래서 지금 준비한 겁니다. 해마다 그 노란 동백꽃이 필 무렵이면은 소설 속 주인공인 점순이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 여고생들이 신례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작가는 떠나도 작품은 영원하듯 늘 생기가 넘치는 김유정 문학촌. 이곳은 김유정 작가가 태어난 생가를 그대로 복원해 놓은 곳인데요. 오랜만에 이런 공간을 보니 참 정겹더라고요. 미음자로 생긴 독특한 집이죠. 저 어린 시절에 봐서 이런 집들 보았거든요. 잘 사는 집들이에요. 이런 미음자에 대청마루 있는 집이 이게 대청이 그래도 네, 이게 그렇죠. 중부권에서는 또 이런 미음자 형태의 가옥이 거의 없는데 가지고 고향이 있었고 여기는 고향일 뿐이고 예. 거의 여기 머무른 기간은 짧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6천석 정도의 농사를 짓고 있어서 대단한 것이죠. 요 굴뚝이 참 특이한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굴뚝은 이 척과보다 높이가 높게 들으면 그 당시에 동쪽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여기 뭐 음식 먹고 하는 모습들이 노출되지 않고 그러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도 굴뚝을 낮췄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렇게 뚝이 방충 역할도 합니다.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예, 그러니까 집안이 다 퍼져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이 굴뚝이 모습은 아주 특이한 이 진짜 가옥 구조 중에서 독특해요. 걷다 보면은 문학 동네에 어울릴 법한 공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골 마을의 평범한 집 같은데요. 들어가 보니까 집안에 책이 가득 아주 작은 집을 책방으로 만들어 놓은 동네 서점이었어요. 주인장의 손글씨로 써놓은 김유정 소설의 글귀들이 눈에 띄는데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책 한 권 읽고 싶어지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꼭 방학 때 집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밭에 나가시고 나 혼자 남아서 어린 시절에 그 국어책 읽고 산수책 방학책 공부하던 생각이 나요. 근데 어떻게 이 신례 마을에 이런 서점, 동네 서점을 내실 생각을 하셨어요? 무슨 연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냥 이 집을 세컨하우스 서점하고 하려고 구입한 건 아니고 이 마을에 와 보니 특별하고요. 김유정 그 문학의 대부분의 이제 그 배경 요 골짜기예요. 여기에 문학 공간이 하나쯤 있어도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한 거죠. 사람들이 왜 책방에 올까, 서점에 왜 올까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책 읽으러 갔잖아요. 책 사러 가고. 읽으러 갔죠. 네, 읽으러 가고 사러 가고 실컷 우리 선생님도 그러셨겠지만 하루 종일 실컷 읽고 눈치 보이니까 한 권 사오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약간 그 아날로그적인
공간을 조금 누려보려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 관심보다는 책이 있는 공간, 약간 이렇게 퀴퀴한 냄새 나잖아요. 그런 냄새 나는 공간, 이 공간에 대한 그 향수네 그럼. 이 저정하는 향수. 근데 책방의 향수. 실제로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니라 네. 그 20, 30대, 30대 젊은 분들이 층도 많이 오죠. 제일 많이 와요. 약간 추억 같은 거죠. 추억. 과거. 그리고 여기가 헌책이 많거든요. 새 책도 있지만 주로 헌책인데 중고책인데 예전에 이거 읽었어. 그러면서 다시 사가세요. 저는 소설 중에 김유정 소설만 읽어요. 그 여기 김유정 소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도 저는 요즘 김유정 소설만 읽게 돼요. 그러니까 왜 김유정 소설을 좋아하고 읽게 될까요? 일단 짧아요. 네? 일단 굉장히 짧아요. 단편이라 짧다. 예, 단편서 짧고 그다음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게 되거든요.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읽기 모임하고 이러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데 새롭게 느껴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란 꽃이 김유정 소설에 나오는 동백꽃이에요. 요거? 예. 그 동네 어른들이 이 동네가 다 이런 상칸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솜씨는 없지만 예,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경험하셨는데도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예, 저는 이런 데서 살았어요. 그러셨죠? 살았어요. 우리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노란 동백꽃이 소보로코니 깔리었다. 제가 이거 선생님한테 선물 드려도 될까요? 뭐 이거를? 예. 제가 이제 우리 마을 찾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어서. 화롯불에다가 이 콩나물 시룬가 여기 애기들은 엄마들은 이불을 꿰매고 있는데 그죠? 벽에 이거 안 하셨어요, 선생님? 왜 안 해요? 엄마가 이불 꼬맬 때 애기들 올라가서 놀잖아요. 너무 좋죠, 이 느낌. 이 책을 쓰신 분이 이게 75세에 이 책을 내셨어요. 이분이 그림을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독학해서 그림 연습을 해서 내가 어렸을 때를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책은 혼자 읽는 책이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보는 책이거든요. 어르신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아마 책이나 읽고 가시면 뭐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무슨 책 보러 오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뭐라 그래 후기가? 보통은 잘 쉬다 갑니다. 잘 쉬다 갑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제일 좋아요, 저도. 잘 쉬었으니 또다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이번엔 김유정 문학을 연극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1920년대의 시대상을 그린 김유정의 작품들이 100년 후인 현재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궁금했습니다. 오르만에 갚지 못하면 감옥 속가서 이 3년 동안 김유정 작품으로만 상설 공연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김동인의 감자를 접목시킨 소낙비 처우를 만나러 가봤어요. 저희 소극장이 좀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객석을 기부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객석을? 네, 객석 하나하나마다 그 기부자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부자 명단이 들어가 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게 객석이? 네, 객석 쭉 빠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객석이 한 150석 정도 되는 객석입니다. 이거 훌륭하다. 150석. 네. 김유정의 대표 소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봄 동백꽃도 저희가 이미 봄에 다 진행했고요. 여름에는 소낙비를 진행하고 또 여름 지나서는 땡볕이라는 공연 진행해가지고 땡볕까지. 네, 김유정 마을 여기 실내 마을에 오면은 이 극장에서 김유정 작품을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김유정으로 하려면 여기를 한번 들러가야 되겠구만. 그렇죠. 공연을 보시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이죠. 그렇죠. 네. 본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 소극장. 조용하던 극장이 음악과 조명, 배우들의 열연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돈 많으니 잘 생각해보게. 그것은 그저 예의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혹 무슨 대가나 보수일까? 집은 가난했지만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란 처녀였어. 다른 집 처녀들처럼 벌거벗고 개울에서 미역 깎지 않고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기품을 지니고 있었지. 1900년대 초 시대적 상황과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타락한 인물들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어찌나 연기를 열심히 하는지 저도 넋을 놓고 봤어요. 돈은? 날 생이냐? 배우들의 연기뿐만 아니라 전통악기를 사용한 음악이라든지 무대 중앙에 놓인 나무다리는 공간과 공간,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시대의 아픔과 돈 그리고 사랑을 그려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죠? 네, 저는 이 작품을 그 짧게 봤습니다만은 하나의 문학관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춘심이 역의 김리나라고 합니다. 춘심이. 네. 춘심이는 사랑 때문에 독해질 수 있는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였을 거예요. 맞아요. 복녀는 이 마을의 동네 미친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마을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역사를 같이 가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주인공들의 그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는. 아니 근데 이주사 역할이 잘 어울려요. 여러 가지 이 바디라든지 여러 가지 몸 동작 같은 것이 이주사로서는 딱 잘 어울리네요. 본인이 그냥 이 역할에 대해서 만족하시죠? 예. 만족하니까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저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노련하다. 노련하다는 게 뭐야? 뭐 빼어나게 잘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맛을 낸다 이거야. 그 역할에 대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맛을 낸다는 거. 이름도 없는 추노처 역할인데요. 이 남자 하나 믿고 시집을 왔지만 노름에 빠져서 굉장히 힘든 생활고를 이제 나무를 캐러 다니고 돈을 빌리러 다니고 그런 역할인데요. 결국에는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이주사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좀 슬픈 그런 사연을 가진 역할입니다. 저희 손학비 작품은 대학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양식과 힘, 그리고 처절함 이런 걸 모두 포함된 공연입니다. 정말 연극을 보고 싶으시다면 꼭 손학비 보러 와주세요. 그러니까 김유정에 대해서 소설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네. 여기 와서 공연을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 지금 김유정의 대표 소설 봄봄, 동백꽃, 손학비, 예, 그리고 금 따는 콩밭, 그리고 땡볕. 예,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작품들도 2개를 만들 겁니다. 아, 그래요? 산골 나그네, 산골, 솥, 뭐 이런 거 다 만들 생각입니다. 그것도 우리 저 김유정 예, 소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속에 싱그러움이 넘치는데요. 조용한 실내 마을 풍경에서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여긴 뭐라는 곳일까 궁금했는데요. 세상에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고두밥이에요. 구수한 이 향기가 저를 먼저 반겨주네요. 이야. 다 찐 거예요? 네, 다 쪄진 겁니다. 아, 이야. 어린 시절에 먹어 냄새 맡았던 그 향이 그 쌀 냄새. 이야. 네. 요게 꼬두밥 아니에요. 지금 뜨겁지만은 이거를 입으로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해요. 여기다 누룩을 섞으면은 그때부터 뭐 아무것도 못 먹어. 그러니까 누룩 섞기 전에 요거를 맛보기 위해서 내 말이야. 맛은 괜찮으시죠? 이게 다 춘천쌀이어서 춘천쌀이에요? 네. 요 꼬두밥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야. 다들 좋아하잖아요. 맛있죠. 네. 또 오랜만에 꼬두밥 보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그렇구나. 일상 우리가 볼 수는 네. 없잖아요. 네. 이게 술 제조하는 곳에 가야 네. 양조장이나 가야 이 맛을 볼 수 있다고. 네? 네, 맞습니다. 구수한 고두밥이 향긋한 술로 익어가는 곳. 술 빛깔도 아주 곱네요. 와. 와. 보세요. 네. 술 익어가는 냄새. 와. 이게 다 막걸리예요? 아니면 저 약주예요? 뭐야? 예, 여기는 탁주, 약주 두 가지를 약주. 예. 이거는 숙성이 얼마나 됐어요? 몇 개월? 여기는 이제 최소한 한 달 이상 숙성하려고 한 달 이상? 예, 춥죠 지금요. 서늘해요. 예, 그 3도 됩니다. 이게. 3도? 영하 예. 3도? 아니 영하는 아니고 영상 3도인데요. 그러니까 숙성은 낮은 온도에서 해야지 그 맛과 향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3도에서. 3도에서? 예. 이 막걸리는 몇 도쯤 될까요? 이거는 6도 됩니다. 6도? 예, 시중에 시원하게- 나가 있는 게 6도 아니야? 예, 그 정도 시중에 됩니다. 또. 예. 좋다. 자연의 단맛이거든요. 이게 쌀에서 지금 나오는 이 맛입니다. 야, 이거 좋은데? 사장님이 드실 건 따로 1년짜리 만들어 놓은 거 없어요? 가족들이 먹는 거. 보시겠어요? 있긴 있는 모양은 맛보시겠어 보니까. 진땡이죠, 그게. 그게 그 진땡을 먹어야 이제 돼. 원주가 진땡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만 또. 그 진땡은 어디 유통이 안 됐죠? 아이, 그거는 이제. 여기서 보관해가지고 그러죠. 예. 가족들끼리 드시고 명절 때 드시고 그러시는 거지. 옛날에 그 진땡도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럼요. 함부로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특별한 사람은 주도고만. 쌀에서 한 잔의 술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또 그만큼의 정성이 필요하다는데요. 그래도 옛날 방법 그대로 술을 만들고 있는 정해철 대표. 여기 소주가 술이 익어가는 숙성하는 곳이구나. 그쵸? 맞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53도, 꽤 높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5년 이상 숙성해서 나갑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옥구통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숙성시키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소주가 고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옥구통에다가 넣으면 고유의 향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옥구통에 넣지 않고 우리나라 그 전통 옹기에다가 전통 옹기. 아주 맑은 술이네. 야, 이게 53도? 우리는 이건 뭐 희석시켜서 먹을 수밖에 없네. 일반인들은. 얼음 넣어서 먹기도 이제 근데 향은 온도락으로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향은 좋은데요. 그러죠. 향이 이제 저희 술 같은 경우에는 향이 아주 좋은 향들이 많이 올라요. 여기 몇 년 숙성? 여기가 이제 5년 이상 숙성을 저희가. 여기 전체다 5년 이상 숙성? 이거 술 빚으신 몇 년 되셨어요? 저는 이제 그 취미까지 하면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또? 취미가 하신 적 있어? 취미를 그때는 이제 뭐 제가 달리 취미가 없어가지고요. 뭔가 좀 취미를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술 만드는 게 취미? 우연하게 이제 어떻게 술 만드는 걸 좋아하게 돼가지고요. 취미로 했는데 그냥 지금 생각 같아서는 취미로 그냥 끝냈으면 참 좋았는데 그걸 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조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련이 있는 거예요. 술 맛은 원래 물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물 좋은 곳에 가서 그 양조장을 짓고 만들어내는 것도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춘천은 아무래도 이제 물의 고장이라고 당연하죠. 그래서 물도 여기 춘천에서 아주 좋은 물을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철 대표가 빚는 술은 모두 누룩으로 발효된 약주입니다.
수많은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술을 빚었던 방법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한 재료, 바로 좋은 누룩입니다. 누룩에 따라 술의 맛과 품질이 달라지는 만큼 따뜻한 방에서 특별히 관리한다고 하네요. 와, 여기는 좀 이렇게 35도나 되네. 네. 기온이? 이제 누룩 안에 있는 습이나 예. 이런 것들을 빼내줘야 되니까 예. 네, 여기 실내 온도가 높습니다. 여기도 묵직은하네. 네. 이게 손으로는 잘 안 깨져요. 그래요? 네, 단단합니다. 단단하네. 네. 그래서 이거는 밀을 가지고서 네. 원료가 밀이에요? 네. 저희 전통 누룩에는 이 균을 황곡균이라고 합니다. 예, 황곡균. 네. 그래서 누룩색, 그러니까 균색이 이렇게 노릇노릇해서 황곡균이라고 하고요. 이 황곡균이 저희 술을 다 빚어주는 친구들입니다. 네. 이 누룩은 이화곡이라는 또 누룩입니다. 또 다른 누룩이에요? 네, 다른 누룩입니다. 얘는 밀로 띄운 누룩이고요. 예. 네. 이거는? 얘는 쌀로. 쌀로 띄운 누룩입니다. 누룩. 네. 얘는 이화곡은 이화주라는 술을 빚기 위해서 띄워놓은 누룩입니다. 다른 술이군요, 그거는. 네. 저희가 누룩으로 하는 이유가 이제 저희 남편이 처음 술을 빚는 걸 접할 때 누룩으로 빚는 술을 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누룩이 역사가 2000년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서양의 어떤 나라들보다 훨씬 앞서서 누룩으로 술을 빚었던 민족이고, 근데 누룩으로 술을 빚으면 이게 자연에 있는 균을 가지고 술을 빚는 거여갖고 향이 굉장히 다양한 향이 나요. 맛도 굉장히 다양한 맛이 나고, 그게 이제 저희 한국 술의 매력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고유의 맛과 네. 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네. 그렇죠. 자연의 균이라는 거는 흙에도 균이 있고, 이제 저희 이 양조장 앞에 있는 논에도 균이 있고, 그렇죠. 나무, 주변의 모든 균들이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여기에 착상을 하거든요. 꽃에 있는 균은 꽃향을 내겠죠. 그 다음에 흙에 있는 애는 흙에 있는 균이 향을 내겠죠. 흙향을. 그 다양한 자연에 있는 그 균이 갖고 있는 향과 맛이 이 누룩 안에 있는 겁니다. 금병산 자락, 독특한 모양의 건물이 눈길을 끄는데요. 책꽂이 모양 같기도 한 이곳, 김유정 문학촌이 있는 실내 마을과 아주 잘 어울리는 곳이라는데요. 오래된 책들은 물론이고 그 책을 만들기 위한 인쇄 기술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30년간 인쇄업을 하시던 관장님이 하나하나 모아둔 출판 인쇄와 관련된 소중한 자료들인데요. 이 다양한 인쇄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활판 인쇄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한 한 사람의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실이라는 게 옛날에 인쇄는 하나하나 활자를 나열해가지고 찍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활자들, 그리고 활자를 만들어내는 틀인 자모들이 이렇게 벽면에 있고요. 자모들이. 네. 그래서 활판 인쇄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렇게 책을 만들던 과정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활판 인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활자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저희 이렇게 다양한 활자들 보실 수 있고, 이제 활자는 크기도 되게 여러 가지고, 이제 서체도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필요했죠. 네.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압축해서 네. 압축한다. 그렇군요. 압축기. 네. 책이 지금 이렇게 한 권 사는 건 되게 쉽
이제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되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활자로 하던 때는 전부 다 이제 손으로 이제 그런 여러 과정들이 있었죠. 활판 인쇄기라고 해서 예. 여기다가 이제 밑에다가 인쇄판을 넣고 판을 지금 넣고. 네, 활자를 하나씩 모아가지고 조판한 조판물을 넣은 다음에 이제 돌리면은 종이가 한 장씩 넘어가면서 장씩 넘어가죠. 네, 이제 인쇄되는 그런 기계들이고. 지금이야 뭐 컴퓨터를 크게 몇 번 하면은 쉽게 하는 인쇄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에도 활판 인쇄기를 돌려야 했던 때도 있었잖아요. 과거의 인쇄 발전 과정을 알리기 위해서 수년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모은 소중한 전심을 수 있겠어요. 이거 그저 이거 목판으로 하면은 목판 이렇게 한 판이 한 페이지예요. 뭐 이거는 조각을 한 거거든요. 그 나무를 이제 파내 가지고서는 글자만 남기고 그래서 이제 인쇄를 해서 인쇄 그 된 거는 되게 좋은데 요 조각 하나씩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이제 수정과 보완이 굉장히 쉬워서 그 생산성에 있어서 이제 훨씬 빨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활판 인쇄가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책도 많이 만들 수 있게 됐고 이제 그거는 이제 지식인들이 많아지게 됐고 또 독서 인구의 증가랑 연결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보 전달면이나 이제 지식의 대중화나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활판 인쇄가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시하고 이제 조명해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네, 이 창립자가. 그렇죠? 네. 선생님 혹시 옛날 교과서 내가 썼던 교과서 같은 거 있으세요? 좀 비슷한 거? 우리 다 이런 거 좀 국어, 그쵸. 사회생활. 셈본도 아세요? 아 그럼. 그러시군요. 그때 셈본이거든요. 산수 아니라 셈본이었고. 맞아요. 셈본 사회, 있다가 음악. 산수 있다가 지금은 이제 산수란 말도 없고 수학으로 바로 그렇죠. 됐더라고요. 늘 철수와 영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는 항상 바둑이고 그렇잖아요. 고양이도 안 나오면 바둑이만 나와. 네, 그래서 앞에도 보면 항상 철수와 영이 그리고 여자친구 한 명 더 있으면 이제 순인데 순이 영이. 네, 순이 영이에서 표지에도 이렇게 표지에 보면은 이제 시대별로 옷차림도 조금 다르고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 책 한 권에는 글을 쓴 사람의 영혼과 책으로 인쇄한 인쇄공의 영혼과 그 책을 읽고 꿈을 꾸는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 권의 책을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지 짐작해보는 체험이 있습니다. 인쇄할 문구를 정해서 나만의 엽서를 만들어보는 건데요. 이 많은 글씨들 가운데서 문구에 적힌 글씨들을 한자 한자를 가져와 가지고 문장으로 완성시켜야 비로소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짧게 쓸 걸 그랬나? 네? 글자들을 찾아왔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간격을 맞추고 띄어쓰기를 하고 문장 부호까지 배열을 해야 드디어 한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합해 놓은 활자 위에 잉크를 바르고 종이를 올린 다음에 롤러를 돌리면은 나만의 엽서가 완성되는 거지요. 이렇게 또 제 인생 속에 추억의 한 페이지가 완성됐습니다. 산 좋고 맑은 물이 흐르는 신리의 마을. 이 작은 마을 구석구석을 걷다 보면 다양한 예술 문화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시원한 차 한잔 마시러 들어간 카페도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신리의 마을 곳곳을 수채화로 그린 듯한 그림들, 왠지 더 편안하고 정감이 느껴지는데요. 도시의 건물이나 거리 풍경을 사진처럼 기록하는 듯 그리는 어반 스케치.
행복했던 시간, 아름다운 장소, 날의 공기와 온도까지 보고 느낀 모든 순간들이 작품의 피사체가 됩니다. 보통 일반 수채화보다는 이제 현장에서 그리는 걸 위주로 해서 그 펜선을 강조하고 그러는 데는 이제 약간의 특징이 있어가지고요. 여행 가서 그 현장에서 그리고 물론 사진으로도 남길 수도 있지만 이 또 약간의 정서적인 그 느낌을 자기의 개인적인 정서를 포함해가지고 그림으로 남기는 작업들을 많이 요새들 합니다. 전국 단위로 해서 이제 어반 스케쳐들이 모여서 이제 실내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춘천 시내 각 곳에서 이제 그 어반 스케치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평상시에는 매월 1회씩 그 정기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야외 스케치를 이제 장소를 지정해서 동호회군요. 그건 동호회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게 된 이유가 이 저 실내 마을에 좀 춘천이나 저 시내 나가세요. 저는 이제 그 사실 다른데 그 개인 사무실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쪽 마을하고의 인연은 저희가 이제 그 전에 한 여기서 6개월 정도 마을 분들이 지도 제작하는 작업을 같이 했었어요. 이게 이제 실내 마을에 근데 이 지도 작업을 하면서 마을에 드나들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을 분들하고도 이제 교류가 되고 친해져 가지고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거의 동네 어르신들이나 살고 계신 분들은 자기 집이 나온 걸 항상 보면 찾겠어요. 어디 우리 집이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죠? 되게 좋아하시고요. 초등학교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이 좀 미술 작품으로서는 이상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끄트머리에 이어서 종이를 붙여가지고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세 집이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만큼 구간을 하려고 그랬는데 협의를 했었는데 요 세 집이 안 나오고요. 안 나와요? 저쪽에는 또 마을에 이제 중요한 그 전적비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꼭 집어넣고 넣고 싶다 그래서 종이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여러 바퀴 돌아보셨겠네. 이거 할 때는 6개월 동안 이제 조사한 기간은 6개월 동안이고요. 실제 그림 그린 기간은 뭐 한 2주 안에 이렇게 그렸거든요. 2주 안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구석구석 다 가보긴 했죠. 지원을 받아서 무슨 행정지도나 관광지도로 만든 게 아니라 오로지 이제 마을 분들이 마을 그 주민들의 프레이드를 갖기 위해서 우리 마을에 다 한번 그려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 지도를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들 좋아하시고 이렇게 또 우리 집이 어디냐고 이렇게 서로 찾고 그런 어르신들이 감동받을 것 같아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 원화를 바탕으로 해서 인쇄를 해서 각 집에 이제 인쇄물들을 그 왜 보통 관광지 가면 이렇게 접이 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각 가정에 이제 배포를 했어요. 어느새 실내 마을 여행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처음 여행을 시작했던 김유정 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만남과 이별의 순간이 늘 교차하는 언제 와도 마음이 설레는 이유겠지요. 특히 경춘선 수많은 추억과 낭만이 있었던 기차는 마음 한편이 아려. 1939년에 개통된 경춘선. 이때만 해도 서울과 춘천을 잇는 유일한 길이었었지요. 기차는 다니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경춘선에 대한 아쉬움으로 끝내 발길을 멈춘 오래된 기차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여전히 떠나보내지 못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열차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걸 여기 열차가 어쨌든 이 열차 2010년까지 달리던 열차고요. 이거 차창 넘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정겨워요. 네. 여기가 눈 내리고 그러면 얼마나 정말 그림 좋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저희가 김유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네, 김유정 작품을 읽고 윤독을 하는 거예요. 한 8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꼭지꼭지마다 읽고 남이 읽는 거 듣고 또 내가 읽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작품에 대한 해설과 작품에 대한 뭐 배경 이런 걸
하는 독서 클럽이 있거든요. 재밌겠네.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게 이제 꼭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열차에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열차에 이제 그냥 들어오셨던 분이 보고 또 한 번 읽어보실래요? 또 읽으시는 분도 계셔요. 선생님 춘천 들었어요? 저는 올 때마다 먼 옛날 생각이 떠올라요. 여기만 오면은 김유정 젊은 시절이죠? 여기서 스트레스 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는 기차 안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이러는 건 아주 자연스러웠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도 누가 안 하죠. 뭐라고 안 서로 하고. 함께 어울리니까. 그죠, 예, 예. 같이 지금 합성으로 막 노래. 그죠. 예. 지금은 기차에서 노래하면 큰일 납니다. 조용합시다. 여기에 좀 부를 거예요. 귀찮은 서지 않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리움으로 또 누군가는 새로움으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여기도 뭐예요? 뭐 추억의 소품 같은 것도 있네. 네, 여기는 구 역사예요. 역사. 네, 예전에 1939년에 경춘선 열차가 개통이 되면서 당시에 신남역으로 명명을 하고 있었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부들, 역장들, 네. 역 직원들이 여기서 근무했던 곳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 와서 이곳에서 서울로 가든지 또 춘천 시내로 읍내로 나가든지 이 역에서 다 했던 거죠. 옛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놓은 구역사 옆으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요. 프로포즈 계단부터 커다란 다이아몬드까지 여기서 야외 결혼식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학과 문화예술, 추억과 낭만이 있는 김유정역.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머물고 사랑받는 곳입니다. 오늘 여기 와 보니까요. 요 소문난 곳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죠. 근데 아직 주말은 아닌데도 평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제 옆에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 오는 경치도 너무 좋고요. 좋죠. 예.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 자주 이용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울하고 가까운 거리에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누구든지 쉽게 올 수 있는 곳이고 네, 네, 네.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네. 춘천이고 이 김유정 역입니다. 네. 학창 시절 때 생각하면 되게 진짜 시골이잖아요. 완전. 그럼. 근데 어디죠? 오늘 저희 동생하고 보면서 여기 너무 많이 발전했다. 너무 멋있다. 이쁘다. 그렇죠. 많이 느꼈어요. 이쁘다. 예. 네. 그리고 참 이 평화로운 마을이에요. 네. 그렇죠? 예. 누구하고? 제가 애들을 가져가지고 그리고서 여기 김유정역. 그래요? 예. 와서 역사 이렇게 몰래 막 훔쳐보는 사진도 찍고 그러셨죠? 그랬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막상 동네가. 내리니까 굉장히 쾌적한 것 같아요. 쾌적하고. 예, 덥긴 하는데 굉장히 맑고 쾌적하고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지금 여기 오신 분 여러분들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이야? 저희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예. 어디를 방향을 잡아요? 산입니까? 강입니까? 바다? 저희는 이제 거기라서 돌길 같은. 예. 둘레길. 예, 여기 뭐 김유정길부터 이렇게 춘천으로 해서 다니는 길. 춘천 김유정. 예, 이런 길도 다니고 뭐 전국 지방으로 이런데 그렇죠. 바닷가에. 그런데 걷기도 하고 그래요. 저하고 헤어지기 섭섭하니까 소양강 초년 비누 좀 먹으러. 저문 소양강에 눈이
치면 하나 둘 셋 넷 외로운 갈대밭에 슬리우는 두견대야 하나 둘 셋 넷 18달 영원한 청년 작가 김유정의 고향 신리의 마을. 작가는 떠났지만 여전히 김유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 문화를 넘어 다양한 예술 문화들이 꿈틀대는 곳. 조용하지만 활력이 넘치는 마을입니다. 사람은 사람 있는 언어로 고향 마을의 풍경,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순박하고 진솔한 삶을 그렸던 김유정. 신리의 마을은 그런 김유정을 닮아 있습니다. 그곳 속의 문학을 넘어 이야기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기억될 신리의 마을. 과 낭만적인 분위기, 한 곳. 푸르름으로 반짝이는 눈부신 이 계절. 신리의 마을 한 바퀴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